일단 이 꼬인 실타래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여야 의정 추석 전에 뭔가 빨리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게 한 대표 취지인데 오늘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출범하는 그 보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야정은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부 이미 참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단체가 뭐 대부분 내지는 얼마 이상 이렇게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의료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대표 얘기가 들어왔고 저희가 비슷한 취지의 속보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 내일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여기 한동훈 대표가 주재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이걸 겁니다. 여야 의정 4자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서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은 안 되는 건 없고 앞서 한 대표가 얘기한 얘기 중에는 일부 유료계가 뭔가 회신을 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목소리 내는데 들어갈 의사는 없다. 뭐 일단 이면택 의협회장에게는 잠시 뒤에 또 한 번 만나볼 텐데 호준석 대변인님. 아까 네. 한동훈 대표 얘기 중에 물론 내일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부 의료계가 이 협의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은 없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 의료계 단체 중에 일부 단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류가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의료 단체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입장들이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전공의 대표인 박다은 회장은 이면택 의협회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우린 대화 안 한다. 뭐 그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의료계 대표로 이제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든 단체가 다 한꺼번에 참여해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료 단체들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굉장히 청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한데 누가 잘했고 누가 뭐 주도했고 뭐 이런 것을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객관적인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섰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는 그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일 이제 고위 당정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지금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론 속에서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리고 정부도 그 최근에도 앞으로 2030년까지 5조 원 투입해서 국립의대 교수 1,000명 늘리고 의대 교육 여건과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기하셔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은 참여하셔야 될 때다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부 의료계도 한 대표 말에 호응을 해서 이 협의체에 나설 것 같다. 뭐 다 태울 수는 없고 지금 개문발차 추석 전에 해야 된다면 모든 열차에 모든 사람이 다 탈 수는 없으니까 일부 의료계라도 들어와라. 이게 한 대표 얘기인데 반면에 김진욱 대변인 이면택 의협회장이 물론 뭐 그제인가요? 비공개로 장동혁 최고위원도 만났지만 다른 목소리 내는데 들어갈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야정 대통령실은 다 다른 목소리다. 또 있나요? 이면택 회장의 목소리. 의협은 뭐 일부 의료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특히 여당,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도 의견 통일해서 그러면 내년 증원 문제 원점 재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 들고 와라. 뭐 일종의 기싸움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협회장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여야 정에 있는 여야 뭐 대통령실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시는데
그럼 의료계는 지금 한 목소리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그 중심에 의협회장이 서 계신가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박단 전공인 비대위원장 거기도 그 이면태 회장을 오히려 불신하고 이면태 회장을 저 지금 의협 회장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료계 안에서도 사실은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인가요?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 이 비대위원장께서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의제 없이 모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까지도 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여야 의정 협의체 안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의협 회장도 지금 무조건 정부가 통일된 입장을 가져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의협 안에서도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시점에서 지금 저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면택 회장은 협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걸 SNS에 글을 썼는데 글쎄요. 일부 의료계가 어떤 건지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추석 전의 목표일 거고 그 총력전을 집권 여당이 펴고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는 듯 그렇지 않은 듯 혼재돼 있습니다. 아까 의사들 일부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글 얘기도 해봤다면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정치 시그널에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번복하고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대응에서 좀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군의관은 각종 전공이 다 있습니다. 예. 이비인후과, 뭐 안과, 외과, 내과 이런 여러 전공의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군의관 대위로 가고요. 아직 전문 분야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응급의학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면 사실은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없으니까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정책이다. 군의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도 물론 뭐 여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유기찬 대변인 탁상공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현시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들 쏟아낼 바에야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좀 더 획기적인 대안도 뭔가 마련해야 된다. 집권 여당 혹은 정부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말만 놓고 보면 저 말씀도 틀린 건 아니죠. 군의관으로서 기존에 투입돼 있던 전임의 등을 대체할 수는 없죠. 지금 대체하려고 정부가 투입한 건 아니거든요. 일부라도 뭔가 하여튼 보완하려고 투입을 한 거예요. 저게 대체 수단이 아니고. 근데 그런 정부의 마음을 안철수 의원이 모를까?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객관적인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뭐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의사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 어떤 경력을 살려서 의사분들을 설득하는 부분. 예를 들면 증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으면 그 증언에 대해서 좀 인원수를 어느 정도 줄여서라도 통일된 안을 가자라고 본인이 의사분들도 설득하고 예.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근데 정부가 어떤 안을 내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비판을 잘 하시는데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군의관이 대체할 수 없고 다만 일부라도 보완하려고 정부의 안타까운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내부에서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은 박민수 차관도 경질 검토 혹은 의사들이 2025년 증언 얘기까지 가져오면 일단 대화 테이블에 끌어올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시, 의제 없이 해야 된다는 게 한 대표 입장인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최근에 어떤 이슈마다 시끄러운데 이거 누군가가 특정해서 비판 목소리 내니까 1일 3회로 제한한다. 이것 때문에 호준석 대변인 논란 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내지 말라라는 게 당원들의 공감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뽑은 거 아닙니까?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첫째, 둘째,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저희 당원들 지지자들 만나 보면 예. 그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지역을 돌면서 추석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지금 당원들의 보편적인 정서는요. 저런 말씀하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기 들어와서 저런 얘기 쓰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전체 당원들의 보편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극단적인 몇 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게 전체 지금 그 여론이나 민심 아니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면서 뭐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도 야당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단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추석 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일부 의사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극단적인 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